그러면 이제 그 부모들이 자녀들의 용기 있는 자녀로 성장하는 걸 누구든지 원하죠. 네. 왜냐하면 용기 있어야죠. 자신감이 넘치죠. 실은 그런 자녀로 키우게 되는 것이 이제 쉽지는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이제 부모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있는 거니까. 아까 이제 선생님도 첫째나 둘째, 셋째가 용기 있는 아이로 컸으면 하면서 하는 것은 좀 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아까도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용기 있는 아이로 자라기 위해서 제가 아이들한테 하는 거는 일단 지지해주죠. 한 행동에 그렇죠, 대해서 그렇죠. 지지해주고, 그 다음에 혹시나 이제 용기를 내지 못했던 순간이 있었다면, 제 눈에 반짝됐다면, 이제 그때는 어떤 마음인지 한 번씩 물어보기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 그렇죠. 우리 그렇게 아주 잘하고 있는데, 용기 있는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는 이제 부모가 가져야 될 자세는, 제일 첫 번에는 아이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돼요. 우리 아이가 낯선 사람에게는 용기 있게 하는데, 용기 없게 하는데 익숙한 사람에게는 좀 용기 있게 하더라. 그걸 좀 이해해야 되고, 그 이해하고 나면 이제 그 행동이 가지는 의미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 의미는 이제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한 건지, 아니면 내가 힘을 가지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이제 뭐 어떤 누군가와 이제 접촉하거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좀 더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의미를 이제 부모가 일단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파악하니까 이제 그 다음 도움을 뭘 줘야 될까 생각하고, 이제 도움을 주고가 뭐가 도움을 줘야 될지 생각하고 나면 이제 부모는 이제 격려를 해줘야 되죠. 그런 격려를 하고 난 다음에 아이가 갖는 이제 다양성을 이렇게 파악해야지만 이제 결국은 아이들이 자신의 기질을 바탕으로 해서 용기를 가지는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박 선생이 잘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좀 더 했으면 하는 부분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격려와 지지는 잘하고 있죠. 그러니까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일단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고민스러웠던 부분이 이제 그 전에, 그러니까 격려와 지지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맞나라고 고민이 들었던 게 이제 1, 2단계, 첫 번째, 두 번째 아이를 이제 관찰을 하지만 이제 무엇 때문에 그렇죠. 이거를 잘 안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미를 이해하고 의미하고, 그다음에 도움을 뭘 줄지 격려하고, 그리고 나면 내 마음속에 우리 아이가 다양한 존재다, 나와 다른,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인정해주는 그 마음을 이제 가지면 아이도 이제 자신의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용기 있게 자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근데 좀 구체적인 방법도 있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들의 용기를 조금 구체화시켜서. 용기를 네. 구체화시킬 수 있는 방법? 용기를. 네네, 용기 있는 아이도 자녀로 키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일단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그렇죠. 줘야 될 것 같은데, 네. 저희 그러니까 어쨌든 일단 익숙한 공간에서부터 자기를, 아까 그렇죠. 자기 목소리를 내는 우리 가족 회의도 네. 포함이 될 뿐더러 그런 상황이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제가 들고 온 거는 한 3가지 방법 정도를 들고 왔거든요. 박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표현왕인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어른까지 제일 익숙하게 잘하는 게 모델링이에요. 아까 처음에도 이야기했죠. 누군가를 이렇게 모델링해서, 실은 인류 역사의 발전도 모델링을 통해서 가능한 거죠. 어쩌면 우리가 대학교 생활을 해도 보면, 이런 선배? 좀 따라해봐야 되겠어. 이런 책 읽었을 때, 참 좋았어.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모델링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제 가족 회의뿐 아니라 아이들이 모델링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자녀 교육이 조금 필요하죠. 제가 오늘 이제 좀 들고 왔는 게 이제 초등학생들과 이제 제가 함께 해봤던 건데, 아이들이 그 요즘에 그 영웅에 대해서 좀 많이 알잖아요. 특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영웅들이 많죠. 그래서
표현하기 하면 용기 있게 표현해봐 하면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용기 있는 인물을 선택하는 건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 신화의 12신 중에 내가 가장 본받고 싶거나 내가 가장 따라하고 싶은 영웅을 한번 선택해봐. 이게 모델링이죠. 근데 이제 그걸 표현 이제 하는 행동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보통은 보면 막 정형화된 것을 막 따라하고 뭐 그러기는 좀 그렇고 저는 어떤 방법을 했냐면 이제 가을에 이제 낙엽이 막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낙엽을 가지고 활동을 했죠. 그 낙엽을 이제 주워서 물론 이제 낙엽은 자연이기 때문에 활동하고 나면 이제 자연으로 돌려보내야 되는데 어떤 아이는 이제 아폴론 시인을 자기가 모델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폴론 시인이 왜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냐, 왜 아폴론 시인을 닮고 싶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폴론 시인은 이제 뮤즈의 신으로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노래를 부르는데 그러면 자신도 기분이 좋고 그 노래를 들으면 타인도 기분이 좋아진다. 그래서 나는 아폴론 신처럼 되고 싶다. 보통 이제 우리가 용기를 하면 뭐 발표를 잘할 거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얘는 나는 노래를 잘하는데 노래를 잘 부르는 아폴론 신이 되어서 나도 행복해지고 친구들도 행복해지고 되게 예쁜 마음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보통 용기하면 굉장히 고정적인 시각, 내가 못하는 걸 극복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네. 이제 모델링인데 그 모델링을 통해서 그 인물을 좀 상상해보고 그 상상해보는 거를 이제 자연이라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만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자연이라는 게 좋은 게 아이들도 자연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 한번 해보면 그게 오래 기억이 남아요. 그래서 그 작품 하는 것을 가지고 붙여놓기도 하고 집에 거실에 붙여놓으면 굉장히 예쁘잖아요. 엄마도 갖고 싶은 모델링 할 만한 여신 있잖아요? 있을까요? 없나요? 뭐 아프로디테? 바라고 있죠. 네. 이제 아프로디테. 아빠는 말하고 싶은 또 있을까요? 아빠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생각해보겠습니다. 네. 뭐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대장장이가 되고 싶나요? 제우스? 제우스 좋아요. 뭐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는 것 자체도 이미 되게 재밌는 활동이죠. 네네, 그래서 용기라고 하는 걸 가르칠 때 모델링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하는데 그걸 말이 아니라 표현하는 거를 하면 좋다. 근데 두 번째는 어린아이일수록 언어가 거의 상징적이에요. 어른들은 언어가 사실적이잖아요. 나는 사과를 먹고 싶다. 네. 어른은 사실이에요. 근데 아이는 나는 사과가 먹고 싶다는 어떤 가능성도 있을까요?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렇죠. 네. 엄마 나 외로워. 일 수도 있고 엄마 사과를 많이 먹는 애가 부러워. 또 나는 정말로 엄마랑 같이 지금 사과 먹고 싶어. 이렇게 상징이에요.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언어는 상징인데 엄마는 뭐로 받아들이죠? 사실줄로 받아들여서 귀찮아 죽겠는데 사실 이래 되면 이제 의사소통이 어려워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과 용기라고 하는 걸 부모가 가르칠 때는 상징으로 가르쳐요. 상징으로 가르쳐서 이제 제가 두 번째 갖고 온 게 아이들에게 고통이라는 건 힘들잖아요. 그래서 고통이 뭐냐 이렇게 하면 힘들어서 고통과 관련된 동화책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동화책 제목이 구덩이였어. 구덩이가 고통인 거죠. 동화책이 있어요. 구덩이라는. 그 단어 자체도 애들이. 근데 애들이 알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가지고 있는 구덩이를 한번 그려봐. 그런데 그 구덩이에 누가 있을까요? 빠진 거는? 구덩이에 누가 빠져 있을까요? 부모님? 아니요. 자기가요. 빠져 있어요. 근데 그 구덩이를 주위에 지켜보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부모님, 친구. 애들이 아는 거예요. 그럼 구덩이에 내가 빠져 있으니까 벗어나는 것도 누구여야 될까요? 자기가 벗어나. 그렇죠.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이도 자기의 상징으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구덩이라는 동화책을 읽어주고 표현하라고 했을 때 부모와 친구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그림을 상징을 표현했으니까 내가 빠져나가야 돼. 그걸 자각해야지만 실천 계획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구덩이가 분명히 이게 내 탓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부모가 뭐 전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다거나, 친구가 다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은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상징으로 표현을 하면 결국 빠진 건 나인 거예요.
네, 한번 아이들과 함께. 굉장한 능력을 네. 가지고 있는 네. 친구들인데 네. 그런 기회를 마련해 줘야 되는 그렇죠, 역할이 그렇죠. 저인데 네. 또 반성하고 가네요.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구덩이에 빠졌으니까 그 다음 세 번째 달걀을 예측하겠죠. 그러면 거기에 빠져나오기 위해선 뭘 해야 돼? 실천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용기를 가지는 거야.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그래, 용기 있어. 그래서 난 할 수 있어. 뭐 이런 거를 이제 뭐 한 4쪽짜리 그림책을 만들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실천 계획을 그렇게 하는 거야. 용기 있어 10번 말하기. 그리고 나는 할 수 있어 10번 말하기. 이제 이렇게 하니까 제일 첫 번에는 아이들이 자신이 모델링하는 영웅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상징으로 구덩이나 고통이나 힘든 거를 이제 표현해보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 아니면 극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걸 인정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실천 계획을 이제 1년의 계획을 해보는 걸로 했는데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아까 박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아이들이 표현하는 순간 달라져요. 그 표현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뭐 자연물을 이용하든지 그림책을 이용하든지 그러면 난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를 표현하든지 그래서 어른들보다 굉장히 쉽게 자기의 성공 회로를 돌릴 수가 있다. 그래서 용기라고 하는 것은 가질 수가 있다. 왜냐하면 그게 마음가짐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가 이해하고 의미를 파악해주고 도움을 주고 격려해서 그 아이가 가지는 다양성을 존중해주고 구체적인 좀 다양한 활동들을 가족 회의를 통해서 하면 그걸 좀 극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어때요, 박 선생님은? 저는 뭐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막 궁금했던 거나 아니면 네. 이렇게 있었던 게 이렇게 싹 내려가는 네.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네. 지난번에도 네. 마찬가지로 이제 집에 가서 실천해 보려고 네. 하지만 이제 왜 그거 있었잖아요. 질문 그 사이트 들어가면 네. 질문 있잖아요. 네. 그 질문하기 이제 계속 제 이제 뭐 행동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는 질문 있잖아요. 저는 굉장히 이제 변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질문에 답을 하는 순간 아직 5번이야 뭐 4번이야 나 이것밖에 안 했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돌아가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의지를 가지고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또 생각하고 또 남편이랑도 네.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시간이었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거 또 좋은 시간이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다른 분들도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